여러분, 2030 청년들 집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계층입니다. 이들은요,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요,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을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영영 집 못 살까 겁난다고 이야기할 정도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요, 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이 패닉 바잉, 공황 구매, 집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아일보가 아예 구체적으로 노원구 상계 주공 6단지 거래 건수 130건을 전수 분석을 해봤습니다. 독하죠. 1월에서 8월까지 전수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해에는요, 이 상계 주공 6단지에 집을 산 청년들이 45%였는데 올해는 1월에서 8월까지 51.2%까지 늘었더라. 쉽게 말하면 이 상계 주공 6단지 노원구나 도봉구는 이게 작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 작은 아파트들로 올해 집 못 사면 못 사 하면서 몰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계 주공 1단지부터 해서 뭐 몇 단지까지 있나요? 17단지, 18단지까지 있나요? 여기가 지금 그나마 싼 지역이었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달려가서 돈 빌려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대, 50대는요. 37%에서 29.3%로 줄어들었고요. 60대는 또 늘었어요. 18%에 19.5%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어떤 상승률이 6.2%가 늘어날 정도로 6.2%포인트가 늘어날 정도로 패닉 바잉이 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닉 바잉이 심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상계동 창동역을 중심으로죠.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이슈도 굉장히 큰 게 있고요. 컨벤션 센터도 서울시에서 짓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개발 이슈도 있는데다가 또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20대 입장에서는 여기 사놓으면 재건축되면 진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너도 나도 가서 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들이 사는데 말입니다. 이들이 사는데 대출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작년에까지만 하더라도 매매 가격이 5억 7,228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이 중에 2억 3,516만 원만 대출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그랬어요. 그럼 얼마 되나요? 이게 한 40%, 50%가 안 되죠. 50%가 안 되죠. 그죠? 절반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1월에서 8월까지는 보면 일단 금액이 커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7억 1,111만 원입니다. 근데 대출 금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1억이나 늘었어요. 3억 3,601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3억 3,601만 원까지.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서 상계 주공 6단지에 집을 샀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청년들은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지금 꼭 사야 된다. 그런 패닉 바잉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요.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은 좋으나 너무 많이 무리하게 돈을 받으니까 이게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 청년들 괜찮겠느냐 하는 우려감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우려감도. 게다가 지금 대출은 이제 또 중단이 돼요. 대출은. 은행의 금리도 올릴 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출 엄청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빚내서 빚을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됩니다. 결국 집값이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많이 빌렸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집을 산 것은요, 지속적으로 지금 사왔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보면 집값이 오를 때 청년들이 들어가서 집을 사요. 30대 이하 매수 비중 보세요. 집값이 오르는 2020년 8월부터 40%가 넘잖아요. 2021년 8월 41.2%. 이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29%밖에 안 되던 거였습니다. 29%밖에. 그런데 그렇게 적던 그런 패닉 바잉에 대한 구매가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가 이 청년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옵니다. 이게 당장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는 건 있잖아요. 지표들 중에 여러 지표들이 꺾이는 모양새가 나와요. 주간 부동산 시세도 좀 꺾이고요. 부동산 매매 수급 지수도 좀 꺾이고요. 부동산 심리 지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중에 주택가격 전망, 이것도 조금 꺾이고요. 게다가 이 아파트를 하락해서 거래하는 계약하는 비율이 또 높아졌잖아요. 이것도 좀 꺾이고요. 평당 가격도 좀 꺾이는 모양새거든요. 평당 가격. 평당 거래 가격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지만 이게 떨어진다는 신호는 아니다. 정부가 워낙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전세값을 보면 안다. 전세값은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전세값이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그럼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해석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있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2030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거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저는 거품이 계속해서 가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언젠가는 거품이 빠질 텐데 그 거품이 빠질 때를 하나씩 대비해 가는 것도 저는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판단 중에.